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9주 연속 하락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내리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 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약 9만 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과 점포 폐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참여율 저조로 큰 여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충청남도 태안에 드라이빙 체험과 주행시험 시설을 갖춘 HMG 드라이빙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충격 영향으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더 오를 전망이라 거래 건수와 집값 등 부동산 관련 지표의 내리막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수요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0.2를 기록해 1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온 뒤 44주 연속으로 매수 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식 속에 매수가 이어졌던 노도강 지역이 있는 동북권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74.1에서 이번 주 73.8로 떨어졌고 마포, 은평, 서대문구 등이 속해 있는 서부권은 74.9에서 74.5로 하락했습니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87.4에서 85.9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7월과 8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604건, 521건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금매만 겨우 거래되면서 집값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9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하락하며 1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매수 심리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고 집값도 내림세가 굳어지는 모양인데요. 이번 조정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8월 수도권 아파트 값은 한 달 전보다 0.66% 떨어졌습니다.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서울 마이너스 5.3%, 인천 마이너스 17.9%, 경기도 16.7%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전세 시장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25% 하락한 반면 월세는 0.12% 올랐습니다. 금리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5,600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일스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보름 전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3월 26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반년 만에 6억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2019년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은 16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2년 만에 27억 원까지 거래됐었는데 집값 하락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2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거래가 없다 보니 호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매 위주의 매물만 팔리다 보니 가격 하락세를 더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집값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대한 변화가 없는 이상 집값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가장 크잖아요. 그 구도가 사실 하반기에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서 관점을 보자면 결국 뭐 내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아직도 집값이 소득에 대비했을 때 너무 높다며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도 원희룡 장관은 현재 상태가 지속돼도 경제에 큰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들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등 9만여 명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별혜택 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소유자 등 총 9만 2천 명입니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이를 반영합니다. 이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부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 원, 고령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이사나 상속 등으로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방저가주택 특례는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외 지역에 소지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더 보유했을 때만 적용받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한시적 특별공제 14억 원은 국회 처리가 되지 않아 이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금융노조가 임금 인상과 점포 폐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총파업으로 은행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파업 참가한 인원이 예상보다 적으면서 금융 대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금융노조가 오늘 서울 광화문 사거리 대로에서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앞서 노동자들과 사측은 임금 인상과 점포 폐쇄 중단, 국책은행 지방 이전 중단 등을 놓고 전날 막판 실무진 물밑 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고 노동계약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과 점포와 인력을 줄이며 주주배당만 늘리려는 사용자들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사수해야 한다. 다만 저조한 파업 참여율로 우려했던 금융 대란은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기준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국내 17개 은행의 파업 참여자 수를 9,900여 명, 전체 직원 대비 9.4% 수준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5대 시중은행의 파업 참여율은 0.8%에 그치며 영업점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율이 약 40%에 달했던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은행 영업에는 지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파업 참가 인원이 많아 인원이 부족한 영업점엔 본점이 추가 인력을 파견하는 등 모든 영업점의 정상 운영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조 측은 오는 30일 2차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HMG 드라이빙 센터가 손님 맞을 준비를 끝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돼 고객 드라이빙 체험과 주행 시험 시설을 갖췄는데요. 장민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네시스 GV80이 35도, 아파트 4층 높이의 언덕 경사로를 힘있게 오릅니다. 위태로운 V측면 경사로에서는 차체는 기울어졌지만 내부 흔들림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깊이 450mm 수로를 건너는 도강 코스를 지날 땐 최근 폭우로 물에 잠긴 도로를 헤쳐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충남 태안에 들어선 현대차그룹의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이곳에선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차종으로 드라이빙 체험과 브랜드 경험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축구장 125개 크기, 38만 평 규모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오프로드 코스 외에도 시속 60에서 100km 속도로 젖은 노면과 마른 노면에서 제동 성능을 체험하는 코스와 고속주행, 짐카나 등 8개의 코스를 통해 고객이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꾸렸습니다. 또 고객의 주행 수준과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드라이빙 단계별로 세분화된 주행기술 교육과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탑승하는 한계 주행 체험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차량 성능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기초부터 고성능차 전용, 오프로드, 드리프트, 전기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15,000명이 체험 가능한 국내 대표 드라이빙 체험센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오늘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됐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 연준의 울트라 스텝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공포에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는 오늘 2,382.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발표된 미국의 8월 CPI 상승률은 예상치보다 높은 8.3%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란 공포가 커졌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FOMC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 울트라 스텝까지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는 연준의 긴축 강화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후반에서 오르내리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06% 내린 2,382.78포인트에 코스닥은 1% 하락한 770.0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했고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이 매수, 외국인만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차 전지의 주요 원재료인 리튬과 니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등 폐배터리주에 대한 투심이 확대됐습니다. 한편 증권업계에선 다음 주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를 주목해야 한다며 연준의 결정이 어느 쪽이든 그 결과에 따라 증시가 한 차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관심 업종으로는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엔터테인먼트를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배우 이정재가 미국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국가브랜드 대상에도 선정됐습니다. 국가브랜드진흥원은 국가의 위상을 높인 배우 이정재를 비롯해 쇼트트랙 선수 최민정, 피아니스트 임윤찬 등에게 이 상을 수여하는데요. 보도에 서지은 기자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오는 20일 열리는 국가브랜드 컨퍼런스에서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주연 배우 이정재는 최근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국가브랜드 대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국가브랜드 컨퍼런스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브랜드와 이미지를 빛낸 기업과 기관, 개인의 성과를 알리고 이를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배우 이정재 외에도 스포츠 부문 대상에는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낸 데 이어 2022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4관왕에 오른 최민정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술 부문에서는 세계적 권위의 피아노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운 피아니스트 임윤찬에게 대상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올해 문화보국을 주제로 마련된 한류 공로상에 드라마를 통해 한류 문화 전파에 앞장서온 배우 이영애, 특별상에는 국내 최초의 시립미술관에서 귀중한 국보급 문화재를 보존해 대한민국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려온 간송미술관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2022년 국가브랜드 컨퍼런스는 대내적으로 국민 결속력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수출 증대 및 국가의 위상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친근하고 매력 있는 국가로 평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국가브랜드 시상식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 의원과 이용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축사는 역대 수상자인 소프라노 조수미, 김연아, 김연경의 축하 영상 메시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신풍제약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기조 등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주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겹겹이 쌓인 악재에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성나균 기자입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한때 30배가 넘게 폭등했던 신풍제약.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엔데믹 기조에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전날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신풍제약의 주가는 8% 가까이 떨어졌고 장중에는 11% 넘게 낙폭을 확대해 21,850원 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신풍제약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피라맥스를 개발한다는 소식에 큰 관심을 받았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2020년 2월 3일 당시 종가는 6,470원이었지만 같은 해 9월 21일엔 장중 21만 4천원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회사는 피라맥스의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등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되면서 이제 관련 치료제나 이제 백신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떨어질 것 같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면서 이제 기대감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회사 내부에서의 이제 이슈가 발생하면서 그런 것들도 주가에 좀 안 좋게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1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45%를 넘어섰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8%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10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앞서 이번 주 초에 발표된 미국의 8월 CPI가 8.3%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이 이유로 풀이됩니다. 이에 미국 연준이 오는 22일에서 21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1%포인트를 올리는 등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세대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 CNC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 에쿼티는 에이블 CNC 지분 59.2%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일 종가 기준 에이블 CNC의 시가총액은 1,563억 원으로 예상 매각가는 약 2천억 원입니다. 지난 2017년 IMMP가 에이블 CNC를 인수한 이후 중국 사드, 코로나19 등의 악재가 이어지며 지난해 224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점이 매각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에이블 CNC는 전 거래일 대비 9.69% 급등한 6,3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미 발등에 불이 돼버린 인구 절벽,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전국 광역기초단체에 수혈하는데요. 전라북도는 이 기금으로 남다른 사업을 펼쳐 경제 부흥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신홍관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려주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전라북도는 올해 240억 원에 이어 내년 32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기금으로 기초 및 생활 인프라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 교류, 체류 인구 입 등의 분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유치와 이민 정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 정착 맞춤형 지원책을 적극 펼친다는 계획에서 눈길을 끕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고아, 대학, 의회, 관련 기관들이 교육청 아울러서 TF를 만들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것도 맞고요. 또 적극적인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김관영 지사는 이 같은 구상에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유치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10% 할애라는 도의회 김희재 의원의 제안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이 농촌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정책을 거기에 10%를 저는 써야 되고 보고요. 그 10% 안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장학금도 주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10% 할애를 제안한 김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다만 김관영 지사는 종합적 인구소멸 대응책도 구체화했습니다. 결국 기업이 오고 사람이 모이려면 삶의 조건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청년 일자리를 외부에서 유입하면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활성화시키고 귀농 귀촌 하시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는 특히 도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외부 인구 유입 정책과 지역 경쟁력을 증가시켜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삼각축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 총 26개 사업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 공모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까지 손에 쥔 전라북도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맞춰 민선 8기 도민 부흥의 기반 구축에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80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는 않았지만 태풍이 점차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어 일요일인 내일 모레는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 전국 하늘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북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일요일인 내일 모레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속도에 따라 강수 구역과 강수 시점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2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수원 30도까지 오르겠고 청주는 31도로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에 속초 22도, 강릉은 21도가 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속초와 강릉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광주 22도, 부산은 23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32도,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는 흐리겠고 서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는 잔잔하겠지만 남해는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